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자문위원, 박사라는 타이틀. 그리고 제 옆에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완벽한 아내가 있었죠. 저는 늘 말했습니다. 제 성공은 아내가 만든 겁니다. 진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한 성공의 뒤에 제 아내가 재벌 회장님의 계약된 사모님이었다는 차가운 거짓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그 30년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부부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희노애락을 전해드리는 시니어 사연 조각 인생입니다. 오늘 사연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거짓이었지만 그 또한 희생으로 가정을 지켜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 박사 학위는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늘 아내를 자랑했습니다. 제 모든 성공은 아내의 헌신 덕분이라고. 아내는 늘 조용히 웃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의 폰 화면 위로 뜬 익명의 문자들. 실장님, VIP 일정, 계약건. 짧은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차갑게 헤집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보험 쪽 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습관처럼 박힌 거짓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아닐 거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최면이었죠. 며칠 후 지방 강연을 마치고 귀가하던 늦은 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던 저의 눈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제 아내가 내렸습니다. 아내가 내리자마자 리무진은 아무 말 없이 빛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았지만 아내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아는 세상 밖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삶에 내가 모르는 아내의 얼굴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차가운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최명호 회장의 손길 VIP 여사님으로 불린 내 아내. 며칠 동안 저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주부의 모습. 하지만 제 불안은 점점 커져갔죠. 어느 오후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아내의 옷장, 그 안쪽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는 아내의 삶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행사용 드레스,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VIP 전용 명찰, 그리고 초청장 최명호 회장 초대 만찬이라는 문구.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특히 명함에 적힌 소연 여사님 세 글자는 제 심장을 짓누르는 차가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는 단순한 주부였는데 여사님이라니?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거대한 거짓의 얼음장 밑에 갇혔음을 직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충격. 그날 오후 저는 5성급 최고급 호텔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고급 한복. 그리고 그 주변에는 회장 부인들. 제 아내, 소연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여사님, VIP 좌석은 이쪽입니다. 여사님? 제가 모르는 아내의 삶이 이미 완벽하게 구축된 하나의 왕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최명호 회장.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의 폭발. 저는 그날 밤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저를 기만해온 30년의 삶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 누구야? 내가 모르는 내 삶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내 성공이 대체 너와 그 회장 사이에 어떤 더러운 거래였던 거야? 소연은 처음으로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포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박사 학위 받을 때 알잖아.
생활비도 등록금도 없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최 회장님이 나에게 제안했어. 숨겨진 35년 몸이 아닌 이미지를 팔아야 했던 고통의 세월. 소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5년 전, 제가 대학원생일 때 저희는 생활고로 고시원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절벽 끝에서 회장 측이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회장은 아내에게 특별한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공식 아내의 대외 이미지가 부족하니 행사 때만 함께 동행해 달라는 역할. 정식 배우자도 첩도 아닌 이미지 메이킹 역할이었습니다. 외국 행사 동행, 초고급 파티 참석, VIP 만찬 배석. 아내는 그 대가로 저의 등록금, 연구비,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제 모든 성공이 아내의 눈물과 맞바꾼 차가운 계약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아픈 진실. 나는 당신이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은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는 몸을 바친 적은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내가 회장님의 여자라고 생각했지. 저는 제 아내의 순수한 희생이 세상의 더러운 오해 속에 갇혀 40년을 보냈다는 사실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지 못한 계약. 소연은 덧붙였습니다. 제가 박사가 되기 직전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계약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너무 괴로워서. 하지만 그때 최 회장의 본부인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네가 빠지면 남편 이미지가 박살난다. 넌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야 해. 당신 남편 문제도 우리가 돕고 있지 않나? 아내는 저 때문에, 제 성공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버틴 시간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환호했던 그 영광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제 이성을 끊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붉은 와인은 마치 제 삶을 속여온 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어떤 비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린 모든 명예가 아내가 그 계약서의 잉크처럼 말라가며 지켜낸 대가였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이 가장 비참한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장학 후원과 압박의 기록. 며칠 뒤, 저는 최 회장 비서실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실의 끝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묵직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35년 전 계약서와 함께 회장의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소연이 행사 동행 외에 어떤 관계도 없었다. 그리고 저의 박사 연구비 출처 서류. 모두 장학 후원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지 문제 때문에 사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사모님은 단 한 번도 사적인 관계를 가진 적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몸을 바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에게 마지막 구원 같았습니다. 마지막 충격. 하지만 비서실장의 다음 말이 저를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 부인 측은 사모님을 실제 첩으로 몰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사모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박사님이 버릴까봐였습니다. 아내는 제 성공을 지키기 위해 35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아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자신의 진실이 아닌 저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은 저의 이기심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난 네 과거가 아닌 지금의 널 선택한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제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 앞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30년 동안 나를 살린 사람은 너야. 네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도 이 박사 학위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진짜 진실이다. 저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닌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지금의 아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과거를 판단할 자격은 나한테 없어. 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순간에 널 선택한다. 나는 평생 당신의 아내이고 싶었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묵묵히 모든 것을 버텨낸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